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를 해주실 미라콤 INC 전략사업부 이종원 전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 전문 솔루션 기업인 미라콤 INC에서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그 박항구 단장님이 참석 못하신 점 되게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대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올해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보급과 확산을 목표로 지원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공급 기업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최근 스마트 팩토리 현장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종원 전무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가 최근 10년 전, 그 다음 7, 8년 전부터 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미 그 3, 40년 전부터는 그 반도체나 하이테크 기업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장의 어떤 생산성이나 수율이나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그 활동들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각 기업들도 경영진들의 많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대부분 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주요 설비들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들의 핵심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잘 하고 관리하고 저장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에 잘 반영할지 이런 것들을 제조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대기업들 또 하이테크 기업 중심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영진들도 많은 관심 갖고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조 현장에서는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는 지능화에 대한 고민까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조 기업들의 고민과 페인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이런 어떤 단계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미 기업들이 이제 정보화도 많이 추진했고 네. 또 어떤 인적 자원의 효율화 또 작업자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자동화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미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정보화 자동화 영역 외에도 최근에는 지능화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제조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기업 입장에서 보면 크게 지능화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 제품을 만들고 제조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 최종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검사들을 외관 검사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부분들을 작업자 중심으로 해왔던 것들을 최근에는 머신 비전 같은 그 신기술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검사를 지능화하고 있는 추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비가 잘 작동해야 정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비가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에 맞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전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설비 예지 보전을 잘 할 건지 이런 부분에 그 최근에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또한 그 제품이나 공정에서 설비 생산 조건들이 바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레서피라고 하는데요. 설비 운전 조건들을 주로 최적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작업자의 어떤 그 감이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해왔던 것들을 핵심 공정의 전후 설비의 데이터 또는 측정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설비 운전 조건을 어떻게
도출해낼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진흥화의 포인트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진흥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들을 활용을 합니다. 이미지 데이터, 또는 설비의 센서 데이터, 또는 그 공정에서 나오는 설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는 각 기업마다 그 기업에 적합한 유즈 케이스를 잘 정립을 하고, 이런 것들의 적절한 그 디지털 신기술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진흥화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는 초기에 구축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 라인에 설비가 추가돼서 데이터 연동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요. 기존 데이터들 간의 연계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밸류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원 전문께서 생각하시는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스마트 팩토리는 도입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에 적합한 가장 최신 기술과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할 건지 중요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고객의 요구도 바뀌고 또 제조 환경도 바뀌고 또 생산 제품도 계속 지속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진 스마트 팩토리의 환경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테크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자체적인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그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지만 중견 기업들은 그런 전담 인력이나 전문 인력들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각 지방 쪽에 보면 혁신센터나 어떤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 이런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전문 인력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전문 인력이 없다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IT 기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좀 원격으로 또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온프레미스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 기업의 어떤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해서 주로 그 전문 인력들을 전문 기업에 의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전문 기업들의 기술들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없는 최신 기술들, 고급 데이터 분석 기술들,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관심들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국내 제조업 대표 기업들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서 수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 등 생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도 기업이든 일반 기업들이든 대부분 이제 제조에서 일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자재 준비, 생산 투입, 그다음에 설비를 활용하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출하하는 모든 제조 영역의 활동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는 디지털 전환 체계로 많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생산 효율 활동을 하고 설비 가동률을 향상하고자 하고 고객의 적기 납품을 할 수 있는 모든 제조 활동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선도 기업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공정된 무인 자동화까지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이나 AMR 또 공장 간 자동 반송 시스템들을 활발히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기술 도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조 현장에 핵심 시스템인 마스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과거에는 이제 ERP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ERP가 제조 현장에 어떤 실시간으로 미세한 제조 현장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MES 솔루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제조 활동들을 하고, 이러한 무인 자동화에 필요한 각종 신기술들도 제조 시스템
마스터격인 MES를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선진 기업들이 먼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ES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변화의 시작이네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각 업종별로도 따로 이렇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물론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무작정 스마트 팩토리 남들이 한다 그래서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각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직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직원들이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갖추고 나서 어떤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요. 그런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도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기존 공장의 어떤 특정 영역부터 진행할 수도 있지만 또 신규 공장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신규 공장에 어떤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를 갈 것인지를 정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임직원들이 어떤 목표와 어떠한 단계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수준까지 가고자 하는 변화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기업에 맞는 PI라 그러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젝트 컨설팅 같은 것들을 선수행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고 필요한 것들이 준비해야 될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기초 수준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어떤 수준을 도입해야 될지 또 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작게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확산할지 그 다음에 최상의 수준에까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할지를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MES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도입 공급 기업들 사이에서 클라우드 기반 MES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 기업들의 요구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시스템이 이제 최근에는 클라우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온프레미스로 지금 현재도 온프레미스 형태의 구축형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MES도 대부분이 이제 온프레미스의 구축형 시스템들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온프레미스 구축하게 되면 많은 단기간 많은 인력들과 비용들이 초기 구축 비용이 이제 투입이 되고 또 그런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또 그런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전담 인력들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중견 중소기업 특히 지방의 공단에 인력들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떤 구독형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서비스를 받으면서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미라콤도 사스형 클라우드 MES를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재개해 나갈 단계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한 최근에 오늘 박한돈 단장님 나오셨으면 요청드릴 상황이었는데 구축형 어떤 스마트 팩토리 지원 체계 외에 어떤 지원 정책들이 다양하게 함께 준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라콤 INC도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자 원격 운영 서비스, 그 다음에 사스형 클라우드 MES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어떤 변화된 움직임에 맞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IT 운영 인력, 특히 인프라, 서버나 네트워크 운영 인력들도 없고 또 MES를 활용할 때 활용 전문가도 없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조를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지원 방안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저희 미라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미라콤 INC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알찬 정보와 좋은 말씀 해주신 이종원 전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더더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